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죠? 사양인도 내 우리 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한동안 등교를 못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집에 있었던 친구들, 원격 수업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면 수업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집에서 원격 수업하는 친구들 같이 초대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좀 집중력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소수능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들 잘 숙지를 해서, 우리가 날짜가 언제죠? 10월 19일날 치지. 19일 2교시에 소수능 수행평가 있는데, 평가를 잘 봐서 2학기 지필 상고사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범위를 선생님이 우선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도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페이지 106페이지부터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254페이지부터 262페이지입니다.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서너 번 꼭 읽어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별표를 치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외우세요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그것을 문장으로 쓸 수 있게끔 선생님이 안내를 할 테니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수능 수행평가 볼 때 선생님이 이번에 문제를 대폭 할인했습니다. 이때까지 선생님이 항상 소수능 수행평가 문제를 내면 10문제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50% 할인해서 5문제입니다. 5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알아야 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문제가 작으면은 적은 문제를 풀고 내가 100점을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문제를 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점수도 낮아진다는 거. 5문제면은 한 문제당 2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5문제 100점 만점 5문제에 한 문제 틀리면 80점입니다. 10문제짜리는 어때요? 한 문제 틀리면 90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하게 좀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소수능 수행평가 문제지를 받으면은 모른다고 빈칸을 띄워놓지 마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최대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부분 점수를 주기 위해서 답안지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서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빈칸 비우지 말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답안지에 적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절대로 빈칸 비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 체크하면서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 소수능 수행평가에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06페이지를 먼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06페이지에 필드 경기의 이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서너 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성과 효과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과 효과 106페이지 초록색 박스 하단에 있죠. 특성과 효과 별표를 치고, 그 다음에 필드 경기의 종류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과 효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텍스트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특성과 효과 반드시 인지를 하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필드 경기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지금 별표를 2개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필드 경기의 종류에는 어떻게 구분이 된다? 나와있죠? 뛰기와 던지기 운동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뛰기에는 어떤 운동이 있다? 뛰기 보면은 높이, 멀리, 세단, 장대 높이 뛰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던지기는 어떻습니까? 던지기,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상던지기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드 경기의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또 필드 경기를 설명을 하기 전에 또 이 육상 경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로 나눠지는데, 지금 필드 경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어서 들으면 됩니다. 자, 트랙 경기는 우리 학교 운동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학교 운동장 트랙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잔디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트랙 경기는 레인이 그어져 있는 그 트랙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를 보고 우리는 트랙 경기라고 합니다. 주로 달리기 경기가 많죠. 그래서 100m부터 해서 200m, 400m, 800m, 110m 허들, 1500m 이 트랙에서 뛰는 운동을 보고 우리는 트랙 경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랙 안에 필드 경기는 이 트랙 안에 보면 우리 학교 운동장을 비교를 하자면은 안에 잔디 부분이죠. 이 트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를 보고 우리는 필드 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필드 경기는 띵뛰기와 던지기로 구분이 되고, 띵뛰기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책에 나와 있죠. 높이, 멀리 세단, 그 다음에 장대 높이 뛰기 이러한 종류가 있으며, 던지기는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상 던지기와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판서를 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기입을 해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106페이지의 높이 뛰기, 멀리 뛰기, 포환 던지기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 각각의 종목에 대한 경기 방법과 무효 시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너 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이러한 운동이 어떤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소수령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했던 이외의 내용도 꼭 서너 번씩 읽어두면은 평가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107페이지 우측 중앙에 보면은 쇳덩어리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포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환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포환의 무게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포환의 무게가 남녀별로 다르고 연령별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게를 여러분들 당장 외우려고 하면은 짜증나, 하기 싫어.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자, 그래서 키워드만 가지고 우리가 이 포환의 무게를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포환의 무게 별표를 쳤을 겁니다. 자, 포환의 무게를 여러분들 나열을 해보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총 4가지지만 남자와 여자하고 겹치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일 낮은 무게부터 보면은 2.72kg, 그 다음에 4kg, 그 다음에 7.2kg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포환의 무게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별로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구분을 해놨죠. 자, 그러면은 빈칸에 알맞은 킬로그램을 넣어보는 겁니다. 포환의 무게를. 자, 2.72가 있고 4가 있고 7.2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낮은 무게는 누가 들겠습니까? 여자 중학생이 들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자 중학생 제일 낮은 무게 2.72 2.72kg의 무게를 던지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 중학생 어떻습니까? 남자 중학생 자, 4kg가 되겠죠. 충분히 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여자 성인 어떻습니까? 여자 성인, 남자 중학생하고 여자 성인의 근력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똑같이 4kg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남은 거 뭐죠? 7.2kg, 가장 무거운 거 누굽니까? 그렇죠, 남자 성인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는 이 숫자, 무게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즉 이 각각 성별 그리고 연령별에 해당하는 무게를 기입을 해놓으면은 이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포환의 무게의 키워드가 되는 이 무게 2.72kg, 4kg, 7.2kg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2.7이 이거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 2.7이 나오고 4 나오고 7.2, 2.7이 거꾸로 하면은 7.2가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겠죠. 하나 외워놓으면은 제일 무거운 거는 반대로 생각해서 7.2kg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으니까 쉽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포안의 무게는 요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높이뛰기 나오고 멀리뛰기 나오고 포안 던지기 나옵니다. 자, 높이뛰기 그 다음에 포안 던지기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뛰기가 110페이지야. 자, 110페이지 펼쳐보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멀리뛰기입니다. 달려와서 발구름판에 발을 딛고 멀리 뛰는 경기를 보고 우리가 멀리뛰기라고 하는데,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구성되는 동작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자, 첫 번째는 준비 동작일 테고, 두 번째는 도약, 세 번째가 공중 동작, 네 번째가 착지. 그래서 첫 번째 준비 동작을 제외하면은 첫 번째는 도약, 두 번째는 공중 동작, 세 번째는 착지로 구성이 되는 이 종목을 우리는 제자리 멀리뛰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제자리 멀리뛰기를 구성하고 있는 동작 3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그 동작에 대한 수행 방법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동작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선생님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자리 멀리뛰기 선생님이 아까 키워드가 되는 동작들 설명을 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준비 동작은 여러분들 잘 알 거야. 막 긴장하면서 멀리뛰기 패드로 다가가서 선생님 어떻게 뛰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물어봤었죠, 그지? 자, 준비 동작 제쳐두고 제자리 멀리뛰기 동작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도약, 공중 동작, 그 다음에 착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뛰었던 그 동작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약을 할 때 우리 뭐 했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약하면은 선생님이 멀리뛰기 패드에 들어가서 출발선에 양발을 나란히 위치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런 다음에 상체와 하체의 반동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때 이 충분히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적정한 이 각도, 허벅지의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도약을 할 때 폭발적인 힘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발구름판 위에 멀리뛰기 패드 발구름판 위에 출발선에 맞춰가지고 양발을 나란히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상체와 하체의 반동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힘차게 도약하는 그런 동작을 보고 우리는 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동작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멀리뛰기 패드 위, 그리고 출발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발을 나란히 위치시켰던 그 동작들 생각하고, 그리고 상체하고 하체 반동 활용을 해서 힘차게 도약했던 그 장면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장으로 만드는 거야. 자,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멀리뛰기 패드 위에 출발선에 양발의 위치를 나란히 하고 상체와 하체의 반동을 활용해서 힘차게 도약한다가 이 도약에 대한 수행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동작은 공중 동작입니다. 공중 동작, 여러분들 도약하고 나서 공중에 잠시나마 날아있던 그 상태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중 동작 어땠습니까? 상체와 하체가 펴진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젖히죠, 앞쪽으로. 그리고 상체도 최대한 펴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었어? 공중에 잠시 떠 있는 상황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확 당기면서 착지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상체와 하체를 편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가 이 공중 동작에 대한 수행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잘 숙지를 해서 문장으로 소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착지. 착지 어땠죠? 착지를 할 때는 이미 무릎이 당겨져 있고 잠시나마 떠 있던 내 몸이 이제 지면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당긴 무릎이 양발을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를 했었죠. 뒤꿈치부터 착지를 하면서 중심 이동을 시키면서 안전하게 착지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당긴 무릎에 양발을 나란히 한 상태에서 뒤꿈치부터 안전하게 착지를 한다가 이 착지 동작의 수행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도약, 공중 동작, 착지에 해당하는 수행 방법들, 그리고 이 수행 방법을 적기 위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답안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리 멀리뛰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페이지 110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면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110페이지 멀리뛰기의 경기 기능되어 있는데 제자리 멀리뛰기라고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리 멀리뛰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드민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배드민턴입니다. 페이지는 254페이지. 자, 우선 254페이지에 배드민턴 경기의 이해 한번 읽어보고 서너 번 읽어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 254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에 여자 선수가 나오죠. 여자 선수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이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림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를 치도록 하세요. 그림에 별표를 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별표 쳤습니까? 자, 그림을 보면은 선생님 요거 반가워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잠깐만 이 카메라 각도가 조금 이러면 시간 가는데 그렇지 잘 보여야 될 텐데 자, 여기 그립을 보면은 선생님이 밑에 감각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나름 팔각형이라고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이 배드민턴 핸들 부분입니다. 핸들,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손잡이 부분. 그 핸들 부분의 하단을 보면은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각형으로 구성이 된 핸들 부분에 가장 넓은 두 면이 있어요. 가장 넓은 두 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랬지 하고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면 중에 넓은 면에다가 여러분들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가상의 라켓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생님이 라켓 잡은 모습 아니다. 선생님이 라켓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참 집에서 별짓을 다 하네. 자, 라켓 가지고 왔습니다. 라켓 보입니까? 아주 선생님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고가의 라켓입니다. 자, 아까 여기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 보면은 이 부분이죠. 팔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영상의 그림으로 보면 이게 그냥 원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가까이 보면은 팔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각형의 가장 넓은 두 면, 요 면 아니면은 돌렸을 때 이쪽 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면에다가 여러분들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라켓 잡은 모습을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잡은 그립을 보고 우리는 백핸드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포핸드 그립은 어떨까요? 책에 보면은 그렇지 여러분들이 라켓의 헤드 프레임, 이 프레임이 내 얼굴 쪽을 향하게 했을 때 이 프레임의 바깥 부분이 얼굴 쪽으로 향하게 했을 때 이 악수하듯이 잡은 그립, 이 그립을 보고 우리는 포핸드 그립이라고 합니다. 자, 잡은 모습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렇지 악수하듯이 잡되 엄지손가락 위에 검지손가락이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라켓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기 중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립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그림 보고 어떤 기준을 보고 그렇지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보고 저거는 포핸드 그립이다. 요거는
다시 저거는 포핸드 그립이다, 요거는 백핸드 그립이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보고 저 그립이 어떤 그립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립의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자, 다음은 배드민턴의 특성과 효과입니다. 특성과 효과. 254페이지에 초록색 박스를 보면 됩니다. 특성과 효과가 있고 경기 방법이 있죠. 자, 우선 특성과 효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특성과 효과에는 지금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메모. 자, 특성과 효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들 머릿속에 숙지를 해서 특성과 효과를 잘 작성을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안내를 하는 건 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따라서나 혹은 자기가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배드민턴을 치러 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갔을 때 여러분들 배드민턴을 쳤던 장소는 아마 대부분 실내였을 겁니다. 실내. 자, 가보면은 여러분들 실내 배드민턴장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본 친구들은 그냥 딱 떠오를 거야.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었어. 어머니 아버지 또래 아줌마 아저씨들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고. 자, 그러면은 이 배드민턴 경기의 특성이라는 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가 이 배드민턴이 되겠죠. 축구, 뭐 야구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물론 여자 축구도 있고 여자 야구도 있고 또 미식축구 이런 것들 보면은 여자들이 하는 미식축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 스포츠에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하지 않죠. 배드민턴에 비해서. 그래서 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의 특성은 남녀노소 참여를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드민턴 종목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이 배드민턴 종목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날씨가 더우나 날씨가 추우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특성이 있겠고, 또 어때?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뭐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할 수 있고, 미세먼지가 많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외부 환경에, 우리가 계절적인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이 배드민턴 종목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배드민턴 종목의 특성과 효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계절과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배드민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254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점을 찍고 여러분들 메모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기 방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특성과 효과 별표 쳐야 됩니다. 자, 경기 방법, 그 다음에 별표 칩니다. 자, 경기 방법은, 자, 배드민턴 경기는 총 3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3세트 중에 2세트를 먼저 따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1세트는 21점에 먼저 도달하게 되면은 그 팀이 그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1점을 보고 우리는 세트가 끝난다라고 해서 세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배드민턴의 경기 방법, 3세트 중에 2세트를 먼저 이겨야 되고 1세트는 21점에 먼저 도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1세트를 먼저 따는 이 21점을 보고 우리는 세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듀스 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트 포인트의 직전 점수를 보고 우리는 듀스라고 합니다. 양팀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는데 세트 포인트의 직전 점수, 즉 21점의 직전 점수인 A팀과 B팀이 각각 20대 20이 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듀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20대 20 듀스 상황이 되면은 2점을 연속해서 먼저 득점을 해야지 경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20대 20에서 경기를 먼저 끝내기 위해서는 A팀이 됐건 B팀이 됐건 먼저 몇 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야, 연속해서. 그렇지. 2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A팀이 이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2대 20이 돼야지 이 듀스 상황에서 승리로 이 세트를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듀스 상황이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어. 경기를 하다 보면 21대 21도 될 수 있을 거고 25대 25도 될 수 있을 거고 하다 보면은 진짜 100대 100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너무 힘들겠죠. 선생님 같으면 그냥 빨리 지고 집에 갈 것 같아. 집에 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듀스 점수에도 상한 점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29대 29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 점수, 양 팀이 29대 29 동점이 되면은 이때는 1점을 먼저 득점을 해서 30점에 먼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세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듀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21점의 세트 포인트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세트 포인트의 직전 점수 20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듀스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몇 점의 득점을 먼저 연속해서 내야 된다? 그렇죠. 2점의 득점을 연속해서 내야 되고 듀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29점이라는 상한 점수가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 29대 29가 되면은 몇 득점? 그렇지. 1득점을 먼저 하면은, 즉 30점에 먼저 도달하게 되면은 그 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규칙이 듀스룰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키워드가 되는 숫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네모 안에 자, 처음에 세트 포인트가 21점이라고 했지. 21점. 그 다음에 듀스가 되는 상황 몇 점입니까? 20점이죠. 자, 듀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점의 점수를 연속해서 내야 됩니까? 그렇죠. 2점의 점수를 연속해서 내야 되고, 경기를 하다가 막 하다가 경기가 안 끝나. 그런데 29대 29가 됐어. 그러면은 이때가 이 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듀스 점수의 상한 점수라고 했지. 이때는 1점을 먼저 내서 30점에 먼저 도달하게 되면은 경기가 끝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숫자가 뭐다? 21, 20, 그 다음에 2, 29, 1, 30. 그러면 이 숫자만 보고 여러분들이 듀스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정리를 해보면은, 자, 세트 포인트인 21점의 직전 점수, 자, 세트 포인트인 21점의 직전 점수인 20대 20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듀스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자, 다시 듀스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2점을 먼저 연속해서 득점을 하게 되면은 승리로 끝나지만, 29대 29 상황이 되면은 1점을 먼저 득점한 팀, 즉 30점을 먼저 30점에 먼저 도달한 팀이 승리를 하는 룰이 듀스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듀스룰을 이해를 할 때 이 숫자, 키워드가 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이 듀스룰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경기 승패 이렇게 보면 254페이지에 3세트 중에 2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하고 한 세트는 21점을 득점한 팀이 승리한다. 20대 20 동점일 때는 2점을 연속해서 얻은 팀이 승리를 하나, 자, 29대 29 아까 이야기했죠. 29대 29일 때는 30점을 먼저 얻은 팀, 즉 1점을 먼저 내서 30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를 하는 룰이 바로 이 듀스 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되는 숫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숫자를 체크해 가면서 듀스 룰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코트 교대, 휴식, 심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고, 이외의 주요 경기 규칙들 여러분들이 책을 서너 번 읽어보면은 되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서너 번 읽어보라고 한 것도 반드시 문제에 나옵니다. 문제에 출제되니까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의 스트로크를 한번 볼 텐데, 자, 이 스트로크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기보다 영상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에 영상을 제공을 하면은 그 동작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클리어라는 기술이구나, 이것이 드라이브라는 기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는 아마 푸시라는 기술이 빠져 있을 겁니다. 푸시라는 기술은 여러분들 여기 그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 네트를 기준으로 셔틀콕이 이렇게 떠 있죠. 떠 있는 셔틀콕을 뭐 우리 팀이 네트 앞으로 다가가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짧게 끊어서 쳐주는 그런 동작을 보고 우리는 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시라는 기술이 들어갔을 때 셔틀콕이 아주 빠르게 코트로 꽂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배드민턴 푸시 기술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푸시 동작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푸시 동작은 여러분들이 글만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은 자, 이 스트로크 지금 258페이지와 259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림을 선생님이 문제에다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기술의 수행 방법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수행 방법은 다 나와 있죠. 25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클리어 드라이브 드롭, 그 다음에 스매시 푸시 헤어핀에 해당하는 수행 동작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옆에도 구현 설명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 보면은 기준 없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타점을 보는 겁니다. 타점. 뭐냐? 라켓과 셔틀콕이 맞는 지점을 보고 우리는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타점, 자신의 머리를 기준으로 앞으로 맞았을 때는 셔틀콕이 앞에서 맞았을 때는 이 셔틀콕의 방향이 아래로 간다, 즉 코트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거고, 머리를 기준으로 머리선에 맞거나 혹은 머리 뒤쪽에 맞는다라고 하면 셔틀콕의 방향이 위쪽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 머리를 기준으로 기준선에 맞거나 혹은 머리 뒤쪽에서 맞는 기술들은 클리어, 이런 기술들이 되겠고, 머리 앞쪽에서 맞는 기술들은 드롭, 스매시, 그리고 푸시, 이런 기술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 셔틀콕이 맞는 지점에 따라 가지고 기술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 이 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구분을 하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유심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8페이지 스트로크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됐을 거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62페이지 좌측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좌측 상단.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복식 경기 대형입니다. 복식 경기 대형. 자,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 두 명의 팀원들이 배드민턴 팀원들이 나란히 서기 대형으로 서 있고, 그리고 앞뒤로 서기 대형으로 서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선생님이 적어놨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적고, 영어로 적어도 좋고 한글로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서기 대형은 탑앤백 대형이라고 여러분들 적어 놓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나란히 서기 대형은 우리가 수비 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탑앤백 대형은 우리가 공격 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왜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수비 대형이고 탑앤백 대형은 공격 대형일까? 를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선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지금 양옆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은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상대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수비를 할 때 내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커버를 해야 되는 공간이 세로로 섰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뒤 좌우로 푸더크를 활용해서 조금만 움직여준다면은 충분히 코트의 공간을 커버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세로가 아닌 가로로 섰을 때, 나란히 섰을 때 수비를 하기 용이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 즉 나란히 서기 대형이 수비 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죠? 되겠습니까? 코트의 구조를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탑앤백 대형. 자, 탑, 백, 앞과 뒤.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양옆, 이런 내용이 되겠지. 앞과 뒤.
이 대형을 보고 우리는 공격 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수비, 공격. 보이나? 자, 탑앤백 대형을 우리는 공격 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아까 우리가 스트로크를 배울 때, 스트로크를 배울 때의 내용과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탑앤백 대형은 어때? 자, 네트 앞에 있는 친구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뭘까?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죠? 네트에 바로 떴을 때 우리가 내리꽂을 수 있는 푸시와 같은 기술들, 그리고 네트를 가볍게 넘기는 헤어핀과 같은 기술들, 그리고 네트와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중에 드라이브, 이런 기술들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러한 기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으면은 푸시, 그 다음에 헤어핀, 드라이브, 이러한 동작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 앞에서, 네트 앞에서 공격을 한다면은. 자, 그리고 뒤에서는 어떤 공격들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스트로크 영상 봤을 겁니다. 뒤에서 위에서 아주 아래로 강하게 내리꽂는 어떤 기술들이 있었죠? 스매시, 또 스매시를 치는 척하면서 네트 앞으로 떨어뜨리는 드롭,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코트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배드민턴 경기를 운영하는 전술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양옆으로 선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이 수비 대형이고 앞뒤로 선 이 탑앤백 대형이 공격 대형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림,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한 가지를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제시하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대형이 어떤 대형인지, 그래서 나란히 서기 대형 혹은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 뭐 수비 대형, 뭐 어떻게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대형인지를 적고 그 대형, 그 전술의 수행 방법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당 동작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동작에 대해서 수행 방법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한다면은 항상 서술형 수행평가 수업할 때, 이론 수업할 때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서 이론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 서술형 수행평가는 5문제이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바로 이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 이것도 별표입니다. 별표. 복식 경기 대형도 별표를 치고, 해당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수행평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질문 있는 친구들은 카톡방에다가 질문을 해주도록 하고, 선생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없죠? 질문 있는 친구들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수업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공하고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